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말 일본과 첫 군사협정인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협정안을 그제 국무회의에서 슬그머니 통과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이 협정안을 빼고 언론에 브리핑을 해 사실상 국민들을 상대로 군사협정을 비밀에 붙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일본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비공개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지만 대북 안보와 양국의 군사정보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쉬쉬하면서 처리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자, 신석호 차장. 저걸 보면 이제 군사협정을 개정을 마련하면서 이제 국내에 보통 상정이 되면 다 이제 결과가 국민한테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이렇게 왜 비밀리에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뭐 한일 간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아직 이제 과거사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주고받는 협정을 체결한다. 이게 국민들 중에 일부한테는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는 협정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해왔는데 어쨌든 하여간 약간 꼼수를 쓴 것 같습니다. 전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요새 무슨 말뚝 테러도 있고 해서 국민 감정이 안 좋은 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 알리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몰래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거길래 그러면 이렇게라도 추진을 하려고 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왜 필요하고 어떤 것인지를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서 해야겠다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요. 일단은 이제 북한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보입니다. 북한 내부, 특히 평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특히 또 뭐 핵 개발이든지 미사일 발사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북한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늘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들이 노력을 하는데 한국이 얻은 정보, 일본이 얻은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 각국이 정보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대북 관련 정보 자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난번 이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때도 보니까 이제 일본이 이지스함이가 파견해서 이제 궤도를 즉시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술이 발달은 우리보다 굉장히 빠른 훨씬 앞서 있다는 그런 평가죠.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지금의 군사는 결국은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지스함이라는 구축함에서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직지 이제 포착을 하고 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찰위성에서도 많은 기술적인 정보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일본이 그런 정보 활동을 해서 얻은 정보를 미국에 줬고요. 미국이 필요하면 그걸 한국에 줬습니다.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얻은 정보를 미국에 줬고 미국이 판단해서 필요한 걸 일본에 줬거든요. 누굴 거쳐서 가게 그렇죠. 미국을 통해서 중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죠. 지체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한일 간에 바로바로 공유하게 되면 한미일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어디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한겨레인가 경향인가를 봤더니 이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를. 우리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큰 실익보다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추진한 거다라는 해설 기사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럼 과연 일본이 얻은 그런 정보를 기술적으로 얻은 정보를 잘 판단할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전문가들이 퀘스천을 붙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패전한 다음에는 한 번도 군사활동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기술은 좋아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데 그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이고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능력은 떨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제 전문가들 일부에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측면은 또 다른 것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협정이 필요하냐, 우리 국익에 필요하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했느냐에서 이제 미국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지고 미국의 군사 고위 당국자 한국에 왔었습니다. 와서 한국과 일본이 좀 더 군사적으로 협력했으면 좋겠다. 왜?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하고 이제 한국 본토에까지 포를 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데 미국이 도와주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거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논의들이 한국과 일본 간에 진행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되고 소통도 좀 해야 되는 해서 좀 시간이 필요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처리하느냐라는 데 대해서 등장하는 그 미국 팩터죠. 미국이 그 2+2 회담을 최근에 이제 한국이 워싱턴에 가서 미국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했거든요. 그때 한 번 더 미국이 이 협정을 좀 체결하는 게 좋겠다라는 압력을 넣고 우리는 그 반대하지 못하고 이런 국무회의에서 숨기는 꼼수까지 써가면서 처리해야 했다라는 그 비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처리 과정을 보니까 이제 이런 지적이 있어요. 신문에 보니까 이제 즉시 안건으로 해서 이제 차관을 거치지 않고 이제 바로 슬그머니 승정을 했다. 그리고 서명의 주체도 국방부가 아니라 외교부를 통해서 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통상 이제 그 차관 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 올려서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근데 차관 회의도 없었고 공개하지도 않았다라는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기자로서 더 좀 화가 나는 거는 그날 그 여론의 관심을 온통 가뭄으로 돌렸어요. 김황식 국무총리가 맞아 저기 논거리 가서 물 뿌리는 장면도 보여주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엊그제였죠. 그제 열린 국무회의에 그 언론의 포커스는 가뭄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가뭄 피해를 진인사 대천명이어서 우리가 민간과 국가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러고 바로 이제 경기도 화성에 내려가서 물 뿌리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연출했거든요. 언론의 관심을 온통 가뭄 대책, 정부의 가뭄 대책으로 쏠려놓고 실제로는 비밀리에 가장 중요한 협정. 군사협정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군사협정에서 양동작전에서 지금 엄청 관심을 돌린 것 같아요. 그건 좀 약간 국민 입장에서 좀 언짢을 것 같아요. 일본 입장에선 정보 외에 또 얻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요새 일본이 자위대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뭔가 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쪽도 좀 더 신경을 쓰는 건 아닌가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중국의 움직임에 상당히 그 민감한 거죠.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계속 그 해양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와 가장 근접한 해양 세력 아니겠어요? 그것을 막는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어쨌든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명분은 북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세력 이제 갈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국가에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하는 건 잘못인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 사태가 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